나는 걱정이 너무 많아서, 생각이 너무 많아서 진짜 피곤해. 근데 그런 거 있다?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할수록 더 생각나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 할수록 더 걱정되는 거. 생각이나 걱정을 멈추려는 노력보다는 남들은 굳이 시간을 들여서 고민하지 않는, 어떠한 걱정하지 않는 그러한 생각들을 굳이 나는 시간과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쏟아 부으면서까지 끌어안고 있는 거야. 책을 사러 서점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베스트셀러나 뭐 문학 쪽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책을 가장 앞에 진열을 해놓잖아요. 그럼 보면은 대부분 걱정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주제의 책들이 진짜 많아졌더라고요. 불과 몇 년 전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요. 그런데 그 책들의 내용들을 천천히 살펴보면 대부분 어떤 내용들을 담았냐면, 걱정을 덜어내는 방법, 좀 생각을 덜 하는 방법, 뭐 다 괜찮아질 거야, 굳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뭔가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책들이 대다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사람들은 왜 걱정을 덜 하고 싶고 생각을 덜 하고 싶은가? 왜냐면 그 수많은 걱정과 생각들이 내 행복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수많은 걱정과 생각들은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거든. 제가 걱정이나 생각이 진짜 많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걱정이 쓸데없이 진짜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진짜 하루 24시간 중에서 잠자는 시간 빼고는 항상 무언가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어떤 날에는 꿈속에서도 제가 계속 생각한 문제들이 꿈으로 나타날 정도로 너무 생각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나 생각 좀 덜 하고 싶다. 나 걱정 좀 덜 하고 싶다. 너무 힘들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책들 있죠. 걱정을 덜어내는 방법, 아니면 생각을 좀 덜하는 방법, 그런 책들을 사서 내가 그 순간 생각을 누구려트려봤자 소용이 없다. 왜냐면 어차피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그 공간에 또 다른 생각과 걱정들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타고난 거라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 그럼 다이어트를 하면은 어떠한 식사거리를 정할 때 정말 까다로워지잖아요. 왜냐면 내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닭가슴살을 먹어야 돼. 근데 닭가슴살을 몇 덩이를 먹어야 되지?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은데, 이거 먹으면 나 두세 시간 후에 또 분명히 배고플 것 같은데? 그러면은 호박을 좀 먹을까? 단호박을 좀 먹을까? 아니, 고구마를 좀 곁들일까? 근데 이렇게만 먹으면 좀 너무 퍽퍽한데? 근데 다 너무 맛없어가지고 너무 물려. 매콤한 게 조금 땡기는데, 매콤한 거 먹으면 내일 또 붓겠지?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 거야. 정말 그냥 별것도 아닌 것 같다가. 그러면 이런 포화 상태가 딱 왔을 때 결정이 두 가지로 갈려요. 하나는 그냥 그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포기한 채로 닭가슴살만 먹는 거, 혹은 그런 포화 상태가 왔을 때 에라 모르겠다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지만 먹고 난 후에 그거에 대한 죄책감에 대한 스트레스가 또다시 이렇게 훅 들어오는 거지. 그냥 내가 애초에 생각한 그 적당한 선택을 하면 됐는데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항상 선택을 할 때마다 내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아마 다이어트 하신 여자분들 중에서 좀 생각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적이 꽤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다? 내가 요즘 잠자리가 좀 예민해. 내가 그래서 최근에 좀 잠을 못 잤어. 잘 때마다 좀 약간 불안하고 생각도 많아. 걱정이 많으니까. 그래서 나 이제 좀 잠 좀 제대로 자야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게 계속 커져. 어떻게 커지냐면, 내가 요즘 잠을 좀 못 잤네. 오늘 좀 제대로 자야 되는데. 내가 왜 못 자지? 내 스트레스가 많나? 근데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가 있지?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예민해가지고 요즘 잠자리가 좀 불편한가? 거울 보니까 나 좀 늙은 것 같아. 어떻게 나 빨리 자야 될 것 같아. 근데 오늘도 못 자면 어떡하지?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그럼 딱 누워가지고 빨리 자야 돼. 빨리 자야 돼. 이러면서 시간이 그냥 계속 가는 거야. 내가 자야 되겠다라는 걱정을 하면서 잠에 들려고 하니까 잠이 또 안 오는 거야. 그렇게 불안한 상태에서 내가 잠을 자려고 하면은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잠자려고 하는 순간에 싹 다 지나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양을 세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뭐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양 네 마리, 양 다섯 마리. 필요가 없어. 이래봤자 쓸모가 없는 거. 왜냐면 애초에 양을 세는 거는, 양이 영어로 sheep이잖아요. 근데 sheep이라는 단어가 sleep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sheep이라는 단어를 뱉음으로써 sleep이라는 단어가 연상이 되면서 잠에 드는 건데,
한글로는 그게 아니잖아. 양이랑 잠이라는 너무나 다른 단어잖아요. 어감이 완전 다르니까. 그러니까 백날 양을 또 세봤자 잠이 안 드는 거야. 오히려 잠이 그렇게 오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 하나를 하려고 할 때마저도 생각에 의해서 계속해서 방해를 받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는지 알아?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썸을 탈 때마저도 생각이 너무 많다? 그래서 보통은 썸둥이나 썸둥이 썸이 망한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뭐 내가 카톡을 한번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보내야 되나? 저렇게 보내야 되나? 이렇게 보내면 제가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럼 다른 말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 성격은 이런 성격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럼 내가 크를 몇 개를 붙여야 되지? 아니야, 크보단 히읗이 낫나? 이러면서 카톡 하나를 보내는 거에도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의미부여를 엄청나게 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 제가 예전에 그래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야.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굳이 미리 걱정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그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거예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된 경우에는 내가 굉장히 지친 상태가 되니까 내 걱정과 내 생각들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가 그냥 뭘 하기도 전에 무기력해져 버리는 거야. 그렇게 무기력한 상태에서 내가 그래 해야지 하면서 무언가를 딱 했을 때 내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불상사도 정말로 많이 생겨요. 도대체 이 걱정이 많은 것, 이 수많은 생각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걱정거리들을 모두 돌이켜보면 임종을 맞아 생전에 고생이 많았다고 했던 노인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대부분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걱정이나 생각을 굉장히 많이 끌어안고 있는 상태에서는 신체적으로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이 온다고도 해요. 그게 뭐냐면 기억력 오류나 집중력 저하, 그리고 결정장애, 이해력 저하. 그러면 우리는 과연 생각을 멈춰야 되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혹시 리바운드, 그 흰곰 실험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은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나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그 사람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할수록 더 생각이 나는 거야. 왜냐면은 강한 억압이 더 강한 집착을 유발한다고 해요. 이거를 리바운드, 흰곰 실험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제 경험에 의해서 절실하게 확신하는 거는 생각이나 걱정을 멈추려는 노력보다는 그 생각과 걱정들을 내가 나한테 유리하도록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뉴욕 대학교의 조셉 루두스와 같은 신경과학자들은 우리가 실제로 어떠한 걱정을 했을 때 그 걱정이 우리 뇌에 끼치는 영향이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우리 뇌는 어떻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냐면은 걱정을 먼저 한 다음에 생각을 하도록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대요. 근데 우리가 걱정을 하게 되면은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거든요. 근데 이 도파민은 쾌락의 호르몬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이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 우리 뇌는 쉽게 피로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신체적 활동을 많이 했을 때 내 몸이 쉽게 피로해지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면 할수록 도파민이 발생을 하고 그 도파민은 많이 발생을 하면 할수록 내 뇌를 너무나 피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렇게 너무 힘든 업무로 오랫동안 긴장감을 유지해서 도파민이 나왔어. 그래서 나는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 나 빨리 쉬어야 돼 하면서 휴식을 취했을 때 어떤 휴식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도파민이 계속해서 나올 수도 있고 그 도파민이 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교감신경에 따라서 그 도파민이 좌지우지가 되는데 강하고 짧은 휴식을 취할 때 교감신경 우위 상태가 지속이 되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 도파민이 계속해서 분비가 되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휴식을 취했어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내 뇌는 휴식을 취한 상태가 아닌 거야. 이걸 교감신경 우위 상태라고 말을 하거든요. 살짝 어렵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나 오늘 하루 종일 너무 바빴어. 나 너무 힘들어. 나 스트레스 풀어야 돼 하면서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빨리 먹어치워. 이거는 교감신경 우위 상태라고 하고요. 그런 상태에서는 여러분 도파민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 뇌는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 거야. PC방에 가서
몇 시간 동안 긴장감을 유발하는 총 쏘는 게임을 해. 그러면은 잘 놀았다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긴장감이 유지가 되는 교감신경 우위 상태에서는 도파민이 계속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내 머리는 하나도 못 쉬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내 머리를 쉬게 해야 돼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호흡을 길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요가나 명상 같은 것들, 이러한 휴식을 취할 때 교감신경보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서 도파민이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러한 휴식을 통해서는 내 머리가 휴식을 취한 상태인 거야.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머리가 너무 아파, 생각이 너무 많았어. 그런 상태에서 내가 취했던 휴식들은 어떤 휴식이 있는지. 자, 오케이, 내 머리가 좀 쉬었어. 그러면은 어차피 또 다른 걱정과 생각들은 계속해서 활성화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심리학자 앨버트 앨리스는 이러한 조언들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걱정이 합리적인 걱정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의 80%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걱정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걱정을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내가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감정적인 상태에서는 절대 걱정이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대한 내가 어떠한 걱정이나 생각을 할 때는 충분한 휴식을 취한 상태에서 도파민이 많이 이게 줄어든 상태에서 이게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최대한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조언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혹시 드셨나요? 타고나게 생각과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거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타고나게 생각과 걱정이 별로 없는 사람들도 그걸 바꿀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생겨서 태어났듯이 그렇게 태어난 거야. 그래서 생각을 더 해야지, 더 고민해야지 라고 노력을 하거나 혹은 나 생각 좀 덜 해야지, 걱정 덜 할 거야, 안 할 거야 라고 노력을 하는 게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떠한 생각의 양에 대해서 조절을 하려는 노력 자체는 사실 그 효과가 별로 없지 않나라는 의문이 저는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걱정을 하는 그 성격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속 덜어내려는 노력보다는 이거를 나한테 어떠한 무기로 장점으로 승화시킬까에 대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제가 머리에 정말 과부하가지고 와,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었던 나이가 있는데 그때가 23, 4살쯤이었거든요. 제가 막 존경하는 교수님이나 어른들한테 맨날 물어보고 다녔어요. 생각을 좀 덜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을 때 모든 분들께서 똑같이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생각의 양을 조절할 수는 없어. 그건 타고난 거야. 그거를 어떻게 컨트롤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 라는 말을 제가 20대 초반에 들었던 거예요. 지금은 저는 솔직히 지금 제가 생각이나 걱정이 많은 게 너무 좋거든요. 제가 좋아요. 생각과 걱정이 많은 제가 좋아요. 감당이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나한테 유리하게.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제가 걱정이 많고 생각이 많은 게 너무 좋아요. 저한테 굉장히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거든요. 걱정이나 생각이 많은 게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다면 그 생각을 피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용하는 건 어떨까요?